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멘토 인문학 강의, 오늘은 7번째 강연이고요. 강연 주제는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이 먼저다. 자, 이런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볼 텐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 상당히 중요한 덕목일 텐데,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팔로우십입니다. 팔로우십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는 낯선 개념일 텐데, 여러분들 카톡이나 이런 거 해보면 팔로우라고 얘기는 쓰고 있지만, 그 팔로우십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명해보고 다뤄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대는 감성 리더십이나 통합 리더십이나 소통 리더십 등 아주 수많은 리더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더십 홍수의 시대라고 할 만하죠. 그렇죠? 오늘날 기업체에서는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을 갖춘 인재를 더 선호하는 추세라는 것이 오늘의 강연의 핵심입니다. 뛰어난 한 개인의 역량보다는 구성원 간의 팀워크나 상호 소통성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자, 팔로우십은 경쟁 구도보다는 협력 구도, 제로섬 게임보다는 넌 제로섬 게임의 원리를 지향합니다. 넌 제로섬 게임, 넌이라는 것은 영어로 반대라는 부정이라는 뜻이니까 제로섬이 아니라는 거죠. 즉 윈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리더들, 수많은 리더들이 존재했었겠죠. 그 리더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그들 대부분은 리더보다 팔로우로 살아온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차츰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자, 이번 주 강의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영과잉 시대에 필요한 팔로우십의 역할과 가치를 살펴보고 우리 시대 청춘들이 갖추어야 할 조직 마인드, 협업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학습 목차를 보면요. 일단 리더십 과잉의 시대, 우리 시대를 진단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팔로우십이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말하는 걸까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성공적인 팔로워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는 바람직한 팔로워들의 경우, 그 다음에 잘못된 팔로워들의 어떤 샘플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 오늘날과 같은 리더십 과잉의 시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영웅호골식의 리더, 독불장군식의 리더, 여태까지 우리에게 주문해왔던 리더십의 전형들이었어요. 자,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앞에서 선도하는 리더들이 많았었죠.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리더십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 많은 학자들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 그 패러다임의 리더십이 바로 팔로우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불장군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 독불장군은 사실 혼자서는 결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장군, 군대 갔다 오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군대에서 스타를 달기 위해서 나 혼자 장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몇천 명, 몇만 명이 내 밑에 군사로서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때 비로소 내가 장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수많은 팔로워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집단 지성이나 집단 창의성의 가치.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는 누구 하나, 특별한 천재, 누구 하나의 엘리트,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집단 지성, 집단 창의성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리더라는 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다양성과 독립성을 가진 집단 구성원 간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공적인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과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대 리더십 과잉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리더십 과잉의 시대. 어떤 리더십들이 얘기되고 있는가? 전략적 리더십이니, 로망스 리더십이니, 서번트 리더십이니, 감성 리더십이니, 통합 리더십이니, 소통 리더십이니, 수많은 리더십들이 많죠. 앞에 수많은 용어들이 붙습니다. 이 용어들을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리더십에서 이만큼 리더십의 방점을 찍는,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건데
오늘 강연은 이 리더십의 방점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팔로우십에 있는 겁니다. 리더십 과잉의 시대에서 우리가 느꼈던 수많은 어떤 폐해들,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에 이 강연의 주제가 놓여 있는 거죠. 자, 팔로우십이란 리더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직 혹은 집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팔로우십의 핵심입니다. 팔로우는 그러니까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파트너 개념이라는 거죠.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팔로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리더십의 99%는 팔로우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팔로우십, 우리 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한다고 할 때에 리더십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 대부분은 팔로우십의 역할과 공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뒤에서 나오겠지만 미국의 어떤 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됐어요. 물고기의 머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그 지느러미와 꼬리는 팔로우이다. 물고기의 머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지느러미와 꼬리는 팔로우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물고기의 머리는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거센 물결을 우리가 헤치고 나아간다고 할 때 이 물고기의 움직임을 활력을 줄 수 있고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은 지느러미와 꼬리이겠죠. 그렇죠? 꼬리와 지느러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물고기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꼬리와 지느러미의 힘이 바로 팔로우십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리더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것들 보면 우리 동물 세계든 어떻든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질서 잡힌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 중에서 리더 단독으로 혼자서 저런 모양새를 만들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저 전체를 조직이라고 본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는 하나의 여러 개의 축이 모여서 거대한 시스템을 굴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공조 효과인 겁니다. 과거에는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소통과 공감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이 크게 두 가지의 리더십이 존재했어요. 영호골식, 즉 나를 따라라. 앞에서 선도하는 형이었죠. 또 하나는 뒤에서 관리하는 형이었어요. 뒤에서 앞에 있는 구성원들을 몰아가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해보게 되면 회사 사무실 배치도도 이런 관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뒷자리에 앉아서 앞에 있는 구성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통제하고 제어하고 감시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이상적인 리더십의 형식이라고 보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양과 양치기 아니면 양과 이 목자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양을 만약에 팔로우라고 놓는다면은 이렇게 앞에서 따라와 뒤에서 몰아가 이런 방식도 나름 효과는 있겠지만 요즘 요구되는 양과 양치기의 방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양과 양치기가 나란히 서서 보폭을 맞추면서 같이 가줘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라고 해서 앞이나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자 하는 아니면 같이 내 삶의 공동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양과 같이 옆에서 나란히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좀 더 나아가고 싶어요. 심지어는 스스로가 양이 돼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역지사지형 리더십이라고 저는 얘기를 붙이고 싶은데요. 양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죠. 리더가 그 팔로워들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우리 로얄 라인을 타고서 금수저에서 금수저로 보통 우리 재벌 총수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흑수저나 은수저, 동수저의 경험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팔로워들, 이 구성원들의 아픔이나 이 구성원들의 고단함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죠. 없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 힘든 정도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네들의 애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그 양이 직접 돼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수직적이었던 조직 문화가 점차 수평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정의도 강력한 이제 리더십이 아니고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아니고 팔로잉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뭔가를 지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이런 리더십이 아니고 이네들을 자발적으로 어떻게 팔로잉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 능력이 이제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거슬러 가도 세종대왕, 그 당시에 집현전 학자들이라는 팔로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한글이 창제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군신의 법도가 엄격했던 시기이긴 분명했죠. 그럼에도 이들은 단순한 주종관계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끊임없이 집현전 학자들의 의견과 고견을 끊임없이 수용을 했고 그것을 어떤 다른 업적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이거를 재투입하고 재구성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끊임없이 그네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창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어떤 예를 우리가 또 들 수 있냐면요. 리더십의 90%는 팔로워십이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즐겨 보실 텐데, 자, 이 무한도전에 보면 유재석이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무한도전을 100%라고 한다고 했을 때 유재석이라는 존재만 있었다면 이 무한도전이 흘러갔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유재석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존재감이 크죠. 그렇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머지 6 팔로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은 애초에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 리더 역시 그 이전에 리더가 되기 전에 아주 긴 세월 동안 팔로워로 생활을 해왔을 거라는 겁니다. 팔로워의 생활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에서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게 아니겠는가. 자,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든 현대사의 어떤 수많은 예를 통해서든 진정한 리더들의 어떤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이면에는 팔로워로서 살아왔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삼국지 많이 읽어보실 텐데 제갈공명 같은 경우에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제갈공명이 내가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리더가 되고 말 거야.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더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제갈공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 지략가 이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갈공명은 진정한 리더를 이끌어줄, 도와줄 팔로워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갈공명은 훌륭한 팔로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의 켈리 교수라고 하는 분, 팔로워십에 대해서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로워십이 그렇게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학문적 개념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 켈리 교수는 이미 한참 전에 이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의 내렸던 거, 비유했던 게 바로 물고기의 머리가 리더라면 지느러미와 꼬리는 팔로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림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팔로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물살에 휘말렸을 때 이 팔로워들이 이 지느러미, 꼬리가 없다면 우리 아무리 이 머리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팔로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자면요. 첫 번째, 냉철한 자기 분석입니다. 자기 분석과 상황 파악을 잘해야겠죠. 냉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삿된 뭔가에 휘둘리거나 이러서는 안 되겠죠. 냉철하게 이게 지금 나한테는 비록 도움이 안 될지언정 전체 조직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상황 파악력이 또 있어야겠죠. 또 하나는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 아까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희생제의라는 것을 다뤘었는데요. 저 친구가 희생되는데 나는 뭐 내가 희생 안 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저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저 친구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얼마나 고달플까 그 삶이.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역지사지 차원에서 그 아픔을 공유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진정한 팔로워가 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맹신이 아니라 비판 정신이에요.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잘못된 파트너. 옛날에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로 몰아갔을 때 히틀러는 잘못된 리더십의 전형이었죠. 그 밑에 실질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던 그 사건의 최일선에 서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잘못된 팔로워들이었어요. 그네들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직접적으로 몇 명을 누구를 죽여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어요. 말 안 듣는 유태인들을 죽여라였던 거죠. 그러면 일선에서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잘 듣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자기 선별할 수 있었을 테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살려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과잉 충성 때문에 그 무고한 사람들을 다 가스실로 보냈던 그런 인간들은 맹신이었죠. 비판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일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네들도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럼에도 우리는 냉철한 상황 판단, 비판적 이거는 잘못된 거야, 악법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리더에게 한 번쯤은 충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충원하는 전제 이렇게는 할 수 있었겠죠. 이것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이것이 당신을 내가 존경하기에 당신을 위해서 던지는 충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 이거는 비판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들. 자, 약간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떠나서요. 촛불광장 그 객관적인 그 상황만 봅시다. 그럼 촛불광장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팔로워십의 전형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촛불주의 광장은 저는 거대한 하나의 학교였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교장 선생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생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누구나 다가 리더이고 누구나 다 팔로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한 상황 파악 능력과 역지사지의 자세, 비판 정신, 대안까지도 제시했던 그런 아주 팔로워로서는 어쩌면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켈러 교수 같은 그런 양반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하나의 현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에 반해 잘못된 팔로워십의 경우에는 조직과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 그렇게 만드는 게 진정한 파트너 개념이라고 한다면 리더의 반응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이렇게 뉴스를 많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많은 그 장면들 여러분들 이제 보고 계실 텐데 그 특정한 어떤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보면 그 리더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겠는가. 또 하나는 이제 침묵의 카르텔인데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원래 경제 용어이죠. 그렇죠? 기업 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침묵 희생제의 부분에서 학생들이 누군가가 희생을 당할 때 침묵하는 학생들이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개념이에요. 내 아닌 누군가가 무고한 희생을 당할 때 그럴 때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공조하면서 있는 거죠. 가장 나쁜 게 사실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도 하는데 내가 혹시 튀는 행동,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이 따가울 것 같아서 지레 겁을 먹고 그게 사실은 직언이거나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람직한 팔로우십을 위한 조건. 자, 다시 촛불 얘기를 할 텐데요. 촛불은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주위를 밝게 해주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약한 바람에도 쉽게 꺼져야 하나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그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이거는 바로 협업과 결집을 상징하는 어떤 정신이기도 합니다. 촛불은 팔로우십의 핵심 가치인 용기이자 표현이자 대안 제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 히틀러라고 하는 잘못된 리더의 뜻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자발적으로 유태인 학살을 자행했던 집행자들 그네들은 지극히
잘못된 팔로우십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악의 평범성. 악인데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율배반적인 조합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악인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그냥 딱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사고를 치는 일진 학생들이나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우등생이거나 집안이 멀쩡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사건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네들의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이었죠. 착한 아이들이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그네들은 왜 이렇게 악의 행동을 하는 걸까?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네들은 자기네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 삶 속에 감춰져 있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악인인지 아니면 선인인지를 쉽게 구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이 팔로우십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악의 평범성 개념 이것은 여러분들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야 할 스스로가 나는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악인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강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리더십 과잉의 시대를 다루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리더십들이 지금 홍수처럼 쏟아져 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강조하지만 사실 리더십 과잉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다라는 것.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는 구성원들의 덕목과 힘을 결집하는 쪽이 더 좋겠다. 이게 바로 팔로우십의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 팔로워들은 맹목적으로 리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조직을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파트너 정도 되는 게 바로 팔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팔로우의 그래서 리더, 우리 한 조직의 성과의 100%의 중에서 실제로는 팔로우십이 99%를 차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사상 수많은 리더들은 그 전에 아주 훌륭한 아니면 끈기 있는 인내력 있는 좋은 팔로워들이었다는 거. 이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공적인 팔로워가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팔로워십을 위한 조건, 그 다음에 잘못된 팔로워십의 경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도 느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스스로에게 냉철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악의 평범성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견제해야 할 어떤 부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내 평범한 행위가 타인에게 악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성찰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십,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리더십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팔로워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